사람들 말이 말입니다. 집을 지키는 건 담장이 아니라 이 한 뼘도 안 되는 문지방이라 합디다. 그저 나무 한 토막 같이요? 근데 이게요, 안과 밖을 가르는 선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걸러내고 안에서 새어나갈 사정을 막고 집이 마지막으로 숨을 쉬는 자리지요. 옛날 어른들이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 재수 없다 하셨던 것도요.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복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욕망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선을 밟는 순간부터 사람 속이 먼저 들끓어요. 그리고 들끓은 마음은 반드시 값을 치릅니다. 오늘은 그 선을 우습게 보고 발끝을 올렸다가 평생 씻지 못할 일을 당한 한 사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아, 그 선을 넘지 말았어야 했다. 때는 조선 후기쯤이라 치지요. 비가 자주 오던 해, 경상도 어느 고을. 장날이면 사람들로 바글바글하지만 해가 기울면 다들 짐을 싸서 서둘러 흩어지는 곳입니다. 낮엔 소리와 냄새로 꽉 찹니다. 국밥솥에서 김이 솟고 젓갈 비린내가 골목을 스치고 엿장수 소리와 망치질이 뒤엉키지요. 근데 해가 지면요, 소리들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사람이 줄어서가 아니라 다들 뭔가를 의식하는 듯 말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주인공 만득은 장돌뱅이 비슷한 사내였습니다. 말빨 좋고 눈치 빠르고 손도 빠른데 문제는 그 눈치가 늘 딴 데로 향한다는 거지요. 술이 들어가면 더합니다. 남의 경계가 보이면 꼭 한번 슬쩍 밀어보는 놈.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설마 하는 놈이요. 그날도 만드기는 장을 보고 돌아가다가 비를 피하려 산길로 접어듭니다. 비는 잔잔하지도 않았어요. 도롱이로도 어깨가 젖고 신발 속이 축축해지는 비였습니다. 산길은 사람 발자국도 드물고 젖은 흙 냄새가 콧속을 찌릅니다. 그때 멀리서 등잔불 하나가 흔들흔들 보입니다. 주막이었습니다. 담장은 낮고 이끼가 껴서 어둑하고 문짝은 낡아 삐걱거리는데 그 불빛이 묘하게 따뜻합니다. 마치 들어와 하고 손짓하는 것처럼요. 만드기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주모가 있었습니다. 눈매가 매서운 여자. 말이 짧고 손이 빠릅니다. 술상내오는 동작엔 군더더기가 없고 사람을 보는 눈빛은 속을 꿰뚫어요. 주모가 막걸리를 탁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술은 팔아도 선은 못 판다. 이 집은 딱 하나만 지켜. 만드기가 웃지요. 주모, 선은 무슨 선이요? 술이나 진하게 주소. 주모는 대답 대신 안채 쪽을 턱으로 가리킵니다. 마루 끝, 안채로 들어가는 문 앞에 낡은 문턱, 문지방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어 반질반질해진 자리도 있고 거친 나무 결이 살아있는 자리도 있지요. 주모가 말합니다. 저 문지방은 밟지 마라. 넘는 건 괜찮다. 근데 밟는 순간부터 안에 있던 게 내 몸으로 옮겨 붙는다. 만드기는 술잔을 들다 말고 묻습니다. 안에 뭐가 있길래 그러쇼? 주모는 눈도 깜빡 안 하고 말합니다. 사람이 숨긴 거. 남한테 들키면 안 되는 거. 그런 게 집 안쪽에 쌓이면 문지방 밑에 매달린다. 만드기가 피식 웃습니다. 그럼 혹시 절세가인이라도 숨겨둔 거요? 주모가 콧방귀를 칩니다. 가인은 무슨. 사람 마음이 선을 넘으면 그때부턴 짐승이 되는 법이야. 주모는 소금 한 줌을 집어 문지방 앞에 톡톡 뿌립니다. 바닥에 하얀 점들이 박히며 선처럼 이어지지요. 이건 경고다. 선 밟는 놈은
제일 먼저 들킨다. 그 들킨다는 말이요. 이상하게 달콤하게 들리다가 다음 순간 서늘해집니다. 만드기는 입꼬리를 올립니다. 들킬 게 있어야 들키지요. 그때입니다. 안채 쪽 한 지문 너머로 그림자 하나가 스칩니다. 등잔불이 한 번 흔들리고 천이 마루를 스치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요. 사각사각. 만드기 눈이 그쪽으로 꽂힙니다. 주모가 툭 던지지요. 저 안채엔 연화라는 교수가 잠깐 머문다. 눈 돌리지 마라.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지요. 한지문이란 게 원래 그래요. 뚜렷이 보이진 않는데 보일 듯 말 듯한 실루엣이 사람 속을 뒤집습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비는 더 굵어지고 주막은 숨을 죽입니다. 손님들 코 골며 잠들고 주모도 등잔불 하나만 남긴 채 조용해집니다. 만드기는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요. 이상하게 잠이 안 옵니다. 술 기운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드는 밤이지요. 이불을 덮어도 몸이 뜨겁고 눈을 감아도 한지문 그림자가 떠오릅니다. 그때 한지문 너머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각사각. 치맛자락이 마루를 스치는 소리. 그리고 아주 낮은 숨소리. 길게 들이마시고 짧게 내쉬는 숨. 마치 누가 여기 있다 하고 알려주는 듯한 기척. 만드기는 벌떡 일어나 문틈으로 눈을 가져다 댑니다. 안채방 등잔불이 살아 있습니다. 그 앞에 교수 하나가 앉아 있어요. 뒷모습인데도 사람을 잡아 끌더군요. 목덜미가 하얗게 드러나 있고 머리핀이 느슨해져 머리카락이 한 올 흘러내립니다. 그 장면이요, 과하지 않은데도 더 위험합니다. 사람 상상은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데서 더 커지거든요. 만드기는 속으로 이를 악뭅니다. 안 된다. 근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변명하지요. 나는 그냥 잠이 안 와서 본다. 근데 사실은 다 압니다. 그게 잠이 아니라 속이 안 와서 보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마음이 먼저 나갑니다. 직설로 나갑니다. 만지고 싶었습니다. 옷자락 하나라도 손끝으로 느껴보고 싶었고, 그 단정한 매무새를 한 번쯤은 흐트러뜨려 보고 싶었고, 그 고운 숨을 내 품 안에서 한 번만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손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은 이미 나갔지요. 산의 욕망이라는 게요. 머리로 누르는 게 아니라 발끝으로 새는 법이라서요. 만드기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낮게 한지문 너머로 새듯이 부릅니다. 연화야. 그 순간 교수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멈춥니다. 등잔불이 한 번 흔들립니다. 연화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문 쪽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요. 분명 사람 눈빛인데 사람 마음이 아니라 집 안쪽에 무언가가 비추는 것 같습니다. 연화가 말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합니다. 또 부르셨네요. 만드기는 침을 삼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연화가 조용히 웃습니다. 웃음이 큰 것도 아닌데 산의 마음은 그 한 번에 고삐가 풀립니다. 잠이 안 오면 더 조심해야지요. 왜요? 만드기가 묻자 연화는 말합니다. 잠이 풀리면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면 발이 풀립니다. 만드기는 괜히 너스레를 떱니다. 그럼 교수께서 내 마음도 묶어주시겠소? 연화는 잠깐 침묵하다가 한지문 가까이로 아주 조금 다가옵니다. 문틈 사이로 향이 새어 들어옵니다. 매화 기름 같은 은근한 향. 비 냄새와 섞이니
더 사람을 취하게 하지요. 연화가 아주 낮게 말합니다. 마음을 묶는 건 당신이 해야지요. 나는 선만 지킬 뿐입니다. 만드기가 숨을 크게 삼킵니다. 연화는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 더 또박또박 말합니다. 가까이 보고 싶다는 건 가까이 가고 싶다는 말이지요. 만지고 싶고 품고 싶고 그 마음이 다 보입니다. 만드기는 얼굴이 확 달아오릅니다. 속이 들킨 것 같아서요. 그는 솔직해집니다. 맞소. 만지고 싶었소. 옷깃을 내 손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었고, 그 단정함을 한 번만 내 쪽으로 무너뜨려 보고 싶었소. 연화는 그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서늘해집니다. 그게 더 무섭지요. 연화는 문지방 바깥에서 멈춥니다. 절대 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넘지 않으면서도 넘게 만들거든요. 연화가 말합니다. 넘지 말아요. 그런데 밟지도 말아요. 밟는 건 머무는 겁니다. 머무는 사람은 붙잡힙니다. 만드기는 혀로 입술을 훑습니다. 눈이 문지방으로 떨어집니다. 낡은 나무 한 줄기. 그게 오늘 밤만큼은 사람 마음을 재는 저울처럼 보입니다. 그는 발끝을 내밉니다. 살짝. 정말 살짝요. 톡. 문지방이 발끝을 받아냅니다. 나무의 저항이 손끝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 만드기 가슴이 확 뜁니다. 금지된 선을 밟는 게 마치 누군가의 허락을 훔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연화가 낮게 속삭입니다. 밟았네요. 만드기가 얼떨결에 말합니다. 실수요. 연화는 눈을 가늘게 뜹니다. 그리고 아주 노골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실수면 더 위험하지요. 실수는 멈출 줄을 모르니까. 만드기는 발을 빼려 합니다. 그런데 발이 안 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 예감이 무섭고 그래서 더 한번 해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람이란 게 참. 만드기는 결국 문지방을 조금 더 밟습니다. 끼익. 나무가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연화의 눈빛이 확 바뀝니다. 달콤함이 아니라 텅 빈 어둠. 연화가 말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나를 부른 거예요. 선 위에 머문 사람은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만드기는 그 말에 오히려 더 달아오릅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서움과 욕망이 한꺼번에 붙어버려서요. 그는 문지방을 꽉 밟습니다. 그 순간 발바닥에서부터 얼음장 같은 냉기가 올라옵니다. 발목, 종아리, 무릎을 훑고 허벅지 안쪽까지 시큰하게 퍼집니다. 차가운 게 아니라 뼈를 하나하나 짚으며 올라오는 느낌. 만드기는 숨이 턱 막힙니다. 아, 발을 빼려 하는데 안 빠집니다. 문지방이 자석처럼 발을 딱 붙잡고 놓질 않아요. 만드기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기가 원한 건 가까움인데 이 집이 주는 건 대가가 붙은 가까움이라는 거요. 연화의 얼굴이 천천히 변합니다. 살갗이 아니라 종이처럼 얇아지고 눈동자는 먹물처럼 번져요. 입꼬리가 올라가는데 웃음이 아니라 갈라짐 같습니다. 그리고 들립니다. 문지방 아래에서 나는 소리. 툭툭툭. 마치 손가락 마디가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가 점점 많아집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입니다. 만드기는 악을 쓰며 외칩니다. 주모, 주모,
살려줘. 그런데 주막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마치 이 소란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누가 귀를 막아 놓은 것처럼요. 문지방 아래에서 검은 손이 아니라 검은 그림자 같은 것들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발목을 감싸고 종아리를 더듬고 마치 내가 먼저 밟았지? 하고 따지는 듯합니다. 그것들이 한꺼번에 속삭이는 것처럼 나무 밑에서 낮은 소리가 웅웅 울립니다. 머물러라. 머물러라. 만드기는 버둥댑니다. 하지만 버둥댈수록 더 단단히 감깁니다. 그리고 발끝부터 감각이 사라집니다. 살아있는데도 내 발이 아닌 느낌. 내 몸인데 남의 몸처럼 멀어지는 느낌.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그때 연화가 아주 가까이, 그러나 선은 넘지 않은 채로 속삭입니다. 만지고 싶다 했지요. 품고 싶다 했지요. 옷깃을 풀어보고 싶다 했지요. 만드기는 숨을 헐떡입니다. 연화는 마지막 한마디를 낮게 내리꽂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 당신을 품습니다. 툭. 두드림이 멈추고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로 귀 옆에서 누가 숨을 내쉽니다. 후. 만드기는 몸이 굳습니다. 그 순간 발이 문지방에 더 깊이 붙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문지방이 발바닥을 기억하는 것처럼요. 연화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오래 머물면 당신 몸이 이 집의 문턱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주막 앞마당에서 만드기가 발견됩니다. 거품을 물고 눈은 뒤집혀 있고 온몸이 빗물에 젖어 덜덜 떨고 있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만드기는 살아 있습니다. 죽지도 않았고 멀쩡한 데도 많아요. 근데 오른발만 발바닥이 하얗게 갈라져 있고 문지방을 밟던 그 부분이 감각이 없습니다. 차갑다, 뜨겁다도 모르고 내 발인지 남의 발인지도 모를 만큼요. 주모가 나옵니다. 주모는 만드기를 내려다보더니 소금 한 바가지를 퍼서 마당에 촤르르 뿌립니다. 소금이 빗물에 녹아 하얀 물기를 만들지요. 주모가 말합니다. 계집 탐하는 눈보다 무서운 게 선 모르는 발이다. 만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연화는 대체. 주모는 고개를 젓습니다. 연화는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이 집이 숨긴 죄의 이름이기도 해. 만드기는 숨을 삼킵니다. 주모는 아주 낮게 덧붙입니다. 너는 살았다. 근데 이제부터가 더 지옥이다. 만드기가 무슨 뜻이냐고 묻기도 전에 주모는 딱 한마디를 더합니다. 너는 이제 어떤 집 문턱도 편히 못 넘을 거다. 그날 이후 만드기는 떠돌아다녔습니다. 근데요, 저주는 정확했습니다. 어느 집이든 문 앞에만 서면 발바닥이 먼저 싸늘해집니다. 문지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날 주막에서 들리던 두드림이 귓속에서 다시 들려요. 툭툭툭. 사람들이 왜 문 앞에서 멈추냐고 물으면 만드기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가 입을 열면 말 대신 그날 연화가 속삭이던 서늘한 호흡이 자기 목에서 나올 것 같아서요. 밤이 되면 더 심합니다. 문턱 소리만 나도 발끝이 굳어 한 발도 못 떼어.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서 넘어가고 싶다는 충동이 올라옵니다. 넘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도요. 그 충동과 공포가 함께 목을 조이니 사람이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만드기는요. 남의 집 문턱을 넘지 못해 일도 끊기고 밥줄도 끊기고 사람도 끊깁니다. 욕망 하나 때문에 세상 어디에도 편히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게 만득의 최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방문 앞 문지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나무 한 토막이 우습게 보이시나요? 조심하십시오. 문지방은 발로 밟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밟는 겁니다. 마음이 일렁이는 순간 그 문턱 아래에서 무엇이 당신의 발끝을 붙잡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 한번 눌러두이소. 한지 위에 먹을 올리듯 다음 장날 밤에도 더 진한 야담 한 장 들고 오겠습니다.